정직한 소리, 깨어있는 소리. 여기는 동서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저희는 올바른 학내 문화의 정착과 모든 학우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침 30분간 앞서가는 동서인의 소리를 담아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직한 소리, 깨어있는 소리. 여기는 동서대학교 방송국입니다. DS, UBS. 안녕하세요. 박민아의 단란한 아침의 DJ 박민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과제하면서 한 주를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엄청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릴 때는 전혀 몰랐던 사실을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학년일 때가 좋았지. 그리고 중학교를 올라갑니다. 중학생 때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초딩 때가 좋았지.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중딩 때가 좋았지. 그리고 현재 대학생인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했을 거예요. 고등학생 때가 너무 좋았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취업을 한 선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 지금 대학생일 때가 정말 좋아. 혹시 눈치채셨나요? 당신의 인생은 늘 좋았다는 거. 지나가버린 과거를 회상하며 참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지 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일에 미련을 갖고 후회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훗날 내가 그토록 부러워할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요? 지금의 힘든 순간도 나중에 돌이켜볼 때 좋았다면 추억이 되었을 거고 나빴다면 경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엄청난 사실은 그저 지금에 집중하며 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노래 윙즈 듣고 왔습니다. 비 오는 날에 이 노래를 들으면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번 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른 장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코너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드라마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비슷한 부류의 두 가지 드라마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남주인공이 두 개 다 정혜인입니다. 물론 저한테는 오빠겠지만 연하남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어떤 드라마를 소개할지 딱 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바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와 봄밤입니다. 우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손예진과 정혜인의 케미가 너무 돋보여서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연상연하지만 드라마 극 중에서도 연상연하 커플로 나옵니다. 드라마상에서 진짜 연애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도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의 연애는 가족과 연관이 많이 있는데요. 극중 손예진은 남동생의 친구인 정혜인과 사랑에 빠지고 정혜인의 누나는 심지어 손예진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둘의 연애는 거기서부터 어긋나 있고 부모님의 반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뭔가 남동생의 친구? 가장 친한 친구의 남동생이라고 한다면
사귄다고 얘기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둘의 사랑의 힘이 너무 커서 그런지 마무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 드라마는 방송 연출과 슬로우 촬영 편집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둘의 연애하는 장면이 더 설레 보이고 실제 연인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은 진짜 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만의 특유한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특유한 분위기가 비슷한 게 제가 처음에 말했던 봄밤 드라마와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알고 보니 그 연출하시는 분이랑 작가님이랑 똑같더라고요. 봄밤에는 정혜인과 한지민의 케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연상연하 커플이 아니고 약사와 사서의 만남입니다. 처음에 한지민은 남친이 있는 걸로 나와요. 10년을 사귄 남친과는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슴은 뛰지 않았고 10년을 사귀었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려는 남친의 행동이 점점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때 정혜인이 들어오게 되죠. 정혜인을 만나게 되면서 현재 남친을 밀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환승이별처럼 그려내진 않았고 전체적으로 헤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로 흐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커질수록 정혜인은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그 이유는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지민을 사랑하기에 반드시 이 사실을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아들이 있는 사실을 말하면 당연히 다들 떠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혼자 정리를 하고 한지민에게 말합니다. 헤어질 각오를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한지민은 의외로 반대의 행동과 말을 보여줬고 이에 정혜인은 감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둘의 사랑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이 드라마의 분위기도 너무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2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더 좋았어요. OST 또한 너무 좋았고요. 영화처럼 한 번 보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드라마이다 보니 시간이 없는 분은 부담일 수도 있어요. 이 드라마를 보는 데 있어서 그냥 그렇게 부담 안 가지고 마음 편히 보시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분위기도 잔잔하고 또 그렇게 크게 굴곡이 있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가끔 이 OST를 즐겨 들어요. 드라마를 보지도 않았는데 저도 이 OST를 너무 좋아해서 비 오는 날에도 한 번씩 듣고 또 생각날 때 듣는 OST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OST를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를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네, 진실일까 거짓일까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지 않나요? 사실 제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외계인에 대해서 믿으시나요? 외계인이 있다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항상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런 우주에서 우리밖에 없다는 건 저로서는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외계인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그래요. 야, 너 사이비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우선 UFO로 추정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였어요. 물론 증거 자료로 동영상이나 사진 자료도 남아 있고요. 구름 속에서 갑자기 빛이 난다거나 엄청 빠른 물체가 하늘에서 휙 지나간다거나 몇십 개의 물체가 빛을 내면서 점점 하늘 위로 올라가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많이 목격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UFO라고 대부분 하죠. 사실 외계인의 존재는 고대, 중세 때부터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외계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머리에 반복되는 무늬의 그림과 눈과 입이 검은색으로 뚫려 있고 몸과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마치 우주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 벽화에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던 시절인데 마치 비행 접시 같이 생긴 물체에 사람이 들어가서 조정하는 듯한 모습의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만으로 그렸다기엔 너무 디테일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에도 이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UFO와 관련된 이야기만 해도 100여 건이라고 합니다. 그중 한 가지를 얘기해보자면 1609년 8월 25일 하늘이 청명하여 구름 한 점 없었던 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써져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간성군에서 8월 25일 사시 푸른 하늘에 쨍쨍하게 태양이 비치었고 사방에는 한 점의 구름도 없었는데 물의 소리가 나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해 갈 쯤에 푸른 하늘에서 연기처럼 생긴 것이 두 곳에서 조금씩 나왔습니다. 형체는 햇무리와 같았고 움직이다 한참 만에 멈추었으며 물의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났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시면 오전 10시경인데 원주와 강릉에서도 동일한 시간에 이상한 물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동해안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춘천에서는 약 2시간 후인 정오경에 그 물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강릉부에서는 8월 25일 사시에 해가 환하고 맑았는데 갑자기 어떤 물건이 하늘에 나타나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형체는 큰 호리병과 같은데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컸으며 하늘 한가운데서부터 북방을 향하면서 마치 땅에 추락할 듯 하였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비행 접시 모양의 UFO 모습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목격담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우리 옆에 사람인 척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얘기인가요? 좀 혼자 앞서간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외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믿어요. 외계인이 있다는 거를요. 이러니까 애들이 사이비 같다고 하는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노래를 들으면서 좀 놀란 마음, 놀란 가슴을 추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걸의 던던 댄스 듣고 올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쉬운 소식 하나 들려드릴게요. 오늘 박미나의 단란한 아침이 1학기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말 시험 공부도 준비해야 되고 종강도 다가오고 있다 보니 오늘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영원히 20살일 줄만 알았는데 점점 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나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을 마음껏 즐기시고 놀 수 있을 때 정말 많이 놀길 바래요. 제가 한 가지 후회한 게 띵가띵가 노는 거였어요. 완전 땡가땡가 놀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안 좋은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조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박미나의 단란한 아침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라디오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박미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단란하게, 매일을 단란하게. 이상 DJ 박미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연출의 박미나, 기술의 최유정, 그리고 진행의 박미나였습니다. 정직한 소리, 깨어있는 소리. 여기는 동서대학교 방송국입니다. DS, UBS